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20년물 입찰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채 입찰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월달 20년물 입찰은 총 157억 달러가 낙찰로 결정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약한 수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죠. 그렇긴 한데 실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나쁜 결과였는지는 조금 짚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낙찰금리죠. 5.047%로 결정이 됐고 이 낙찰금리는 거래 전 직전 WI 시장금리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당시가 5.035로 사실 1.2bp 테일이 났습니다. WI 웬 이슈드 거래금리보다 1.2bp 높게 결정이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6개월 WI 거래금리와의 차이가 마이너스 0.4bp니까 대부분 수요가 좋았던 트레이드 스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평균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1.2bp 테일이기 때문에 높게 낙찰금리가 결정됐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보시면 좋은 게 이번 5.047이 결정된 낙찰금리 사실 가장 낮게 써낸 입찰자는 4.9를 써냈고 중간값은 4.974%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게 써낸 낙찰 금리가 모두 함께 결정되는 그런 더치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방식이 따라서 지금 5.047로 결정이 된 이런 포지션이 41%나 된다. 한마디로 전체 낙찰 물량 중에 41.02% 비중이다. 그런데 3월달 입찰 결과 보시게 되면 최종 낙찰금리가 4.63이죠. 근데 전체 낙찰 물량 중에 97.34% 정도가 최고가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간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요가 약한 결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 5월달 입찰 결과는 41% 정도가 낙찰금리 수준에서 비율을 가져갔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직전 달 데이터는 대략 낙찰금리의 6.47% 정도를 가져갔었죠. 이때는 수요가 좋았다. 이렇게도 볼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응찰률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5월달은 2.46배로 나왔습니다. 물론 응찰률이 지난달 대비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크게 이탈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응찰이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개월 평균이 2.57배인데 여기죠.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머 딜러가 가져갔던 전체 발행량의 비율이 12%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1차 딜러 인수 비중이 낮다라는 게 이번 낙찰 결과에 있어서 물량을 시장이 잘 소화했다. 벌 어려움 없이 채권 입찰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12% 역인데 지금 이게 높아져야 수요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입찰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한 수요다라고 보는 흐름 가운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입찰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게 총 83.1%였습니다. 프라이머 딜러 1차 딜러 가져가는 게 16.99 오히려 직전 달보다 조금 떨어졌죠. 전체 낙찰 비중에서의 이 정도 비중이니까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입찰 수요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입찰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요가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렇게 크게 우려될 정도의 모습은 아니고 특별히 변동성을 이탈한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디테일로 하나씩 살펴보면 실제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간 비율이 16.9입니다. 6개월 평균이 15.7이고 그보다는 소폭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많이 가져가면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프라이머리 딜러는 시장 수요가 부족할 때 마지막까지 남은 물량을 떠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스톱이죠. 이런 비중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지금 이번 달 16.9로 나왔기 때문에 6개월 평균보다는 높지만 과거 흐름상 그렇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물론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을 빼고 나면 그래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고요. 다만 작년 10월달 정도처럼 20%를 넘어가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정도 20%를 상회하게 될 경우에
외국 기관이라든지 국내에서 채권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경고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직은 그렇게 수요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상단 안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직접 수요자의 입찰 결과인데요. 보시게 되면 미국 내의 연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보험사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14.1% 총 낙찰 비중을 가져갔고 지금 직전 달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다만 6개월 평균이 17.1인데 그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제가 이 차트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숫자 결과로만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다만 23년도부터 좀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수요가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냐,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정말 20년 입찰 결과가 실패했던 결과냐 이렇게만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은 강정 음찰자입니다. 외국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기타 민간 투자자들, 대형 기관들이 포함이 되죠. 미국 외에 외국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69%로 나왔고 6개월 평균이 67.3입니다. 이보다 높은 수준이죠. 한마디로 여전히 간접 수요, 강접 응찰자 외국 중앙은행들의 수요는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과거 흐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수요가 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20년물 입찰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외국계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무조건적인 입찰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참여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이 높아졌다라고 했던 이 비율 자체도 과거처럼 이 40%가 넘어섰던 90% 정도 압도적인 그런 입찰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5월물 입찰 결과만 놓고 특별히 이번 수요가 약해졌다 이런 트리거로 작용되는 그런 입찰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이번 입찰 결과는 사실 WI 시장금리가 5%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입찰 직전 거래금리 상황이었는데 이게 1.2bp 테일이 났죠. 한마디로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줘서 낙찰을 받아야 됐다. 그 비율이 41% 된다라는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실제로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만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총평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입찰이다 보긴 어렵지만 건전한 재정 환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입찰 결과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어느 정도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장기채 흐름 자체는 결국 재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프라이싱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오랫동안 이어오던 구조적인 부채 문제죠. 거기가 지속되는 재정 적자의 흐름, 아무래도 감세한 통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과도한 국채 공급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외국인 수요는 살아있지만 점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번 입찰 결과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20년물 입찰은 30년물보다 인기가 더 없습니다. 보시면 10년, 20년, 30년 이런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역전된 모습이 나오죠. 30년보다 금리가 더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물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들이 롤오버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초에 없었던 물량이 새로 공급되는 측면이다. 157억 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미국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슬슬 국채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결국 미국채 장기물의 금리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와 직결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달러 화폐에 대한 시스템 이야기까지 그 논리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신뢰 붕괴 이렇게 흔들리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미국이 미래 지급 능력을 의심할 정도냐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더욱이 이제 트럼프라든지 벤센트가 이런 리스크 관련해서 노출을 최대한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장기채 발행량을 제한한다든지 중앙은행들이 일부 개입하는 모습이래 든지 여러 가지 아직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채 시스템이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냐 그런 의미로 20년물 입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약한 수요를 갖고 왔던 이번 입찰 결과라고 하더라도 중간값이 4.9749, 가장 낮은 금리를 써낸 기관이 4.9거든요. 사실 이런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이 편차가 좀 어느 정도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국엔 이제 중앙값이 이 낙찰금리 쪽과 가깝죠. 따라서 이런 의미는 어느 정도 고수익률 쪽으로 많이 입찰이 몰렸다, 수요가 약한 면모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20년물 입찰 결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